자, 마지막으로 우리 전정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해 줄 거예요.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전정을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그런 사항들이에요.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전정은 원가지의 수를 조절하는 작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나무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나무 내 가지 밀도가 최적이 되게 해야 해요. 주지라는 게 원가지죠. 이 원가지가 뭐냐면, 자, 원가지가 뭐였죠, 여러분?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이 기둥, 원줄기에서 도단한 가지를 원가지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이 원가지에서 도단한 가지를 뭐라고 했죠? 기억나요? 기억나면 천재. 원가지에서 나온 가지를 덧원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열매가 맺힌 가지는 뭐라고 했죠? 우리 앞에서도 다뤘는데 열매가 맺힌 과지를 결과지라고 했죠. 기억나죠, 여러분? 인강 허투루 들은 거 아니죠? 자, 넘어가서 주지가 많으면 이제 막 가지들이 막 겹쳐서 수간 내부에 햇빛 투과가 불량해요. 안쪽까지 햇빛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안쪽은 이제 수광도 안 좋아서 막 잎이 제 기능을 못할 뿐더러 이제 머리가 덥수룩하면 막 뭐 벌레가 꼬이듯이 뭐 이가 생기잖아요. 사람은 덥수룩하면 이렇게 막 이가 생기듯이 해충이랑 병도 잘 걸려요. 그만큼. 그래서 전정을 할 때는 우리에게 적절한 원가지 주지 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최적 연면적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나무가 잘 크기 위한 정말 최적의 잎의 면적을 말해요. 그러니까 잎의 수, 최적 잎의 수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쉬울 거예요. 하여튼 나무 내의 가지 밀도를 알맞게 유지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가 분지 각도 조절이에요. 자, 분지 각도. 이거는 그냥 가지의 각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원줄기고 이게 원가지면 분지 각도는 뭐냐면 여기 각도를 말해요. 이 각도. 분지 각도. 여기. 이 분지 각도가 60도에서 70도 정도가 적당해요. 60도가 한 이 정도 되나? 60도가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각도가 적당해요. 왜냐하면 너무 좁잖아요? 너무 좁으면 이 단단한 나무 껍질이 나무를 이렇게 온전하게 다 감싸기가 힘들어요. 이 폭이 너무 좁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좁으면 이 나무 껍질이 이제 골고루 이렇게 딱 덮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의 결합이 약해져서 가지가 쉽게 찢어져 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넓어요. 너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과일이 막 달리면은 이제 무거워요, 과일이. 그래서 이 무거운 과일 때문에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지가 처져서 이것도 찢어져요, 가지가. 결국에는. 찢어지고 또 이제 작업을 할 때 나무가 너무 낮으면은 이제 자동차들이 이 밑으로 지나다니기 힘들어요. 자동차라기보다는 그 작업할 때 쓰는 차들이 이 밑으로 지나다니기 힘들어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주지 간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제 이거는 어떤 소리냐면 주지가 아까 원가지였죠,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뭐 가지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림이 이상하지만 뭐 가지가 골고루 퍼져 있지가 않고 이렇게 한쪽에만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모여 있으면 가지들이 찢어지기 쉬워요. 특히 이 각도가 좁으면 좁을수록 또 목질부의 결합이 약해져서 찢어지기 쉽기 때문에 가지를 찢어지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뭇가지들이 적당히 이렇게 분산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해됐죠? 이건 쉬운 개념이죠? 자, 그리고 간장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먹는 간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이 길이를 간장이라고 해요. 오케이? 이 길이를 간장이라고 해서 이게 너무 높으면은 열매가 여기에 달리는데 이게 너무 높아서 사람이 이만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과일을 따기 너무 어렵겠죠. 과일을 따기도 어렵고 뭐 사과 같은 거를 키울 때 봉지 씌우기 작업도 어렵고 나뭇가지를 자르기도 어렵고 수확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게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반대로 자, 사람이 만약에 이만해요. 나무가 작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낮은 나무예요. 간장이 짧으면은 이게 나무가 이거는 그냥 안 봐도 되고 기계 작업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기계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뭐 고소 작업차나 아니면은 뭐 제초차나 혹은 뭐 과일을 관리할 때 여러 개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트럭이 예를 들어서 지나간다고 해봅시다. 선생님이 트럭을 그려볼게요. 좀 트럭인데 트럭이라고 칩시다. 사람 타 있고 쌤이 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트럭이 못 다니겠죠? 이게 과일 나무가 너무 작으면은 이 밑으로 작업차들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 작업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딱 간장은 30cm에서 60cm 정도로 유지를 해야 우리가 작업을 하기에 최고로 편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로 잎과 가지 비율을 적당히 조절해야 해요. 이 잎과 가지 비율을 엽잽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뭐였지? 한 과일당 잎의 수의 비율을 뭐라고 했죠? 과일당 잎의 수 뭐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요. 엽값이라고 했죠? 이 엽제비는 엽값이랑 비슷한 용어인데 잎과 가지의 비율을 엽제비라고 해요. 이 잎은 양분을 이제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생성하는 기관이고 가지는 양분을 소모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은 소모하는 게 더 커야 할까요? 양분을 생성하는 게 더 커야 할까요? 그렇죠. 양분 생성이 더 커야 합니다. 양분 생성이 더 커야 합니다. 그러면은 가지의 비율이 더 커져야 할까요? 잎의 비율이 더 커져야 할까요? 그렇죠. 잎의 비율이 더 커져야 하겠죠. 잎의 비율이 더 가지보다 많아져서 불필요한 양분 소모를 방지해야 합니다.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엽제비도 배웠고 이제 엽과비도 배웠어요. 그러면 탄질 비율이 뭐였죠? 우리 이거 배웠어요. 꽃눈 화학 형성에서. 탄소와 질소의 비율이었어요. 탄소와 질소의 비율이었어요. 이 화학 형성은 탄소와 질소, 탄질비가 커야 화가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소의 비율보다 그 나무 내 질소의 비율보다 탄소의 비율이 더 커야 그때부터 꽃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자, 다시 좀 심화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잎은 광합성을 통해 탄수화물을 생성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러면 잎에서 탄소를 생성하겠죠. 그리고 이 가지는 뿌리를 통해 질소를 흡수하죠. 가지와 줄기는 질소. 땅에서 질소를 흡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지보다 잎이 더 큰 비율이어서 탄소를 많이 생성해놔야 탄질비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화를 맺기 전에 잎의 수가 어느 정도 적절히 있어야 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해됐죠?
자, 마지막으로 나무에 수세가 안정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전정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수세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나무의 세력이에요. 나무의 세력. 그러니까 나무의 힘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무의 세력이 이제 안정적이어야 나무들이 잘 큽니다. 그래서 수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수관 내 광환경을 개선하고 엽제비를 알맞게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은 전정 수준과 결실량을 배웠어요. 전정 수준과 결실량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중요한 개념인 엽과비를 배웠고, 이거와 비슷한 용어인 엽제비도 배웠습니다. 엽제비는 나무와 가지, 그러니까 잎과 가지의 비율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지의 각도와 두 번째 가지의 각도와 그리고 과실의 착과 배웠죠? 가지의 각도가 좁을수록 과일의 수는 적지만 튼튼하고 큰 과일이 열리고, 가지의 각도가 넓을수록 과실의 수는 많지만 작은 과일이 달린다. 그것은 바로 정아우세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배웠고, 마지막으로 전정 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들, 고려사항들을 배워봤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오늘 배운 내용, 이 세 가지 포인트, 특히 이 가지의 각도, 과실의 착과, 이 관계를 잘 생각해보고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